김호중님의 뺑소니 혐의 사건, 사고를 내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주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어제 갑자기 큰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바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님의 뺑소니 혐의 사건,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조영기 씨 사건으로 뺑소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언론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정보들이 취합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인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 것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 경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건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일어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왕복 2차선 도로예요. 편도 1차선. 여기에서 외제차를 운전하고 있던 가수 김호중 님이 갑자기 마주오고 있던 택시,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와 이제 정면 충돌을 해서 바로 이제 도주하는 장면이 영상으로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고를 내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리지 않으시고 풀악셀로 그냥 가시더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몇 시간 후에 매니저라는 사람이 경찰로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운전을 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고가 난 지 한 17시간쯤 지난 후에야 김호중님 본인이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운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때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차량 내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우연이냐, 어떤 범죄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님의 소속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속사 입장에 보면 김호중님이 이 차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너무 당황해서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해서 김호중님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택시기사 운전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틈에 신고가 된 것이지 원래부터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목격자 진술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풀 악셀을 밟은 것 같더라. 우리 법원에서는 약 100m 이상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서 차량을 세웠다고 하면 구호조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도주치상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판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호중 님이 어디에 그 차를 세웠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사고가 난 지점 근처에서 차량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한다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결국에는 김호중 님이 이렇게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도주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 아니겠느냐 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17시간 만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에서는 음주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만취 상태가 아니라면 17시간이 지난 후에도 음주 여부가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때 17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음주 측정 결과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사실을 숨기고자 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연예인들 사안에서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아니 음주운전하고 도주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음주운전하고 차 버리고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법의 허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음주 사실이 적발된다고 하면 양형에서 대단히 불리한, 굉장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매니저가 내가 스스로 운전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냐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범인 도피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호정님은 매니저한테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없는데 매니저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고 나중에 김호정님이 이것을 알고 스스로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언론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김호정님이 스스로 출석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요구를 받고 출석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매니저는 김호정님이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왔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연이고 매니저분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보면 아니 어떻게 김호정님이 입고 있던 옷을 입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범인 도피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메모리 카드가 사라졌을까요? 보통은 블랙박스를 차량에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고가의 외제 차량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블랙박스를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갑자기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다. 이분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메모리 카드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술을 마신 시점 그리고 술을 마신 장소도 메모리 카드에 찍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동 경로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디에서 차를 정차시켰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어제 언론 보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아직은 확실한 정보, 수사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러한 행동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은 김호정 님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님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밝혀진 것들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들 사고가 났을 때는 꼭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